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5년 4월 24일 날 통합 시험 봤던 3월 모의고사 고2 통합사회 해설을 할 김용현 선생님입니다. 자, 고2 통합사회를 하는 이유. 먼저 고1 통합사회는 중학교에서의 배웠던 사회 내용을 좀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2 통합사회가 되게 좀 상징적인 건 뭐냐면 처음으로 이제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모의고사가 처음으로 고2에서 본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통합사회는 고2에서 봤었고 거기서 이제 절대평가에서 작년에 상대평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고2로 넘어오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고2를 넘어선 그런 통합사회가 나와서 난이도가 좀 올라갔을 것이고 또 과연 수능으로 나타나는 그 통합사회 문항들이 어떤 형식으로 제시될 것인가에 가장 출발선, 최종은 아니겠지만 가장 출발선에 있는 시험이 이번 고2 통합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고1에 배운 내용을 모두 다 안다고 가정이 확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통합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범위라든지 난이도에 대해서 1년 동안 통합사회를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를 좀 알아내는 그런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고 오답률 5개의 문항을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고 통합사회가 어떻게 이제 나아갈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답률 순위를 한번 쭉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어떤 게 특징이 있냐면 통합사회 2단원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3개와 2개. 뭐 많은 건 아니죠 사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지리 영역에서 2개가 나왔어요. 윤리 하나, 공통, 일반사회 1개. 지리에서 2개가 나왔다는 건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좀 놀란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통합사회 과목을 봤을 때 되게 어려운 문제를 낼 수 있는 단원이 있겠다라고 싶은 단원이 어디였냐면 보통 여기 기후 문제 그리고 여기 윤리, 정의 그리고 일반사회, 경제 이것들이 사실 킬러 문항에 속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기후 문제가 제일 높습니다. 3명의 학생들 빼고는 다 틀린 거죠. 10명 중에서. 그러니까 71%는 매우 높은 오답률이 나왔는데 사실 문제 수준을 보면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경제 문제도 좀 풀어보면 이 문제나 그 난이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오답률이 20%나 차이가 나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공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통합사회 2는 여러분이 보통 3단원이니까 여러분이 보통 언제 배우냐면 이거를 작년 2학기 때 배워요. 작년 2학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보통 기말고사 그러니까 3단원이기 때문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겹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이 통합사회 2의 3단원을 중복해서 중간고사 때도 보고 기말고사 때도 보는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내신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것을 좀 더 쉽게 어려운 문제를 넣어서 내신 경쟁을 좀 잘 넘어가고자 그리고 수능에 나오잖아 어려울 거야 라고 하면서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배운 지는 1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자연환경 인간생활 여기 이 기후 문제는 여러분이 보통 언제 배우냐면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워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기말고사 따는 데도 있지만 보통 1학기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그러니까 이 기후 단원이 경제 단원보다 더 배운 지 오래됐다. 그래서 배운 지 오래된 과목이니까 좀 더 정답이 낮은 것이고 비교적 최근에 배웠으니까 그거보다 정답이 좀 더 높은 것이죠. 오답이 낮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명확하게 비교를 다른 과목이기 때문에 1대로 딱 완벽하게 딱 하나의 척도를 가지고 비교하지 못하겠지만 문제 수준을 봤을 때 경제보다는 이게 더 어려운가? 20%가 차이 날 정도로 어렵게 냈나? 이 기후를? 그렇지 않아요. 편차도 아니고 절대값을 준 거고 기후 지역도 달라요. 열대기후, 온대기후, 건조기후 하나씩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렇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에서는 1등이 기후 문제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배운 지 오래됐다. 그리고 교육방학 때 누가 통합사회 복습을 하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국영수를 하셔야죠.
그리고 국영수를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고3이 되어서 모의고사나 이런 걸 봤을 때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좀 나오면은 그때 통합사회를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왜? 통합사회는 어차피 고3 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죠. 암기 과목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 1년 전에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 미리 국영수를 쭉 해놓은 다음에 고3에 국영수에 투자할 시간을 조금 덜어내도 괜찮을 때 통합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더 공부의 효율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후가 가장 어려운 것은 불가피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공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필요는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될 문제는 지금보다는 3학년 심지어 그때도 3월이 아니라 6월과 8월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수능이 결정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시험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모의고사를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냥 국영수 하세요. 그리고 내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내신 선택 과목을 한다는 것 자체도 통합사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신 다음에 고3 때 본격적으로 통합사회를 공부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국영수 다 1등급 나오면은 그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런 암기 과목은 반복을 하면 할수록 무조건 유리한 건 맞으니까. 3번 본 것보다 5번 본 게 더 당연히 더 점수 높겠죠. 그게 통용되는 게 바로 통합사회 과목이에요. 자, 먼저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항 순서대로 가볼게요. 문항 순서대로. 자, 먼저 8번이 제일 먼저 나오죠. 8번. 오답률은 4위였습니다. 자, 다음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글이다. 그래서 행복한 삶 1단원의 두 번째 행복에 대한 단원에 대한 내용을 넣고 있네요. 자, 사람이 살만한 곳을 정할 때 첫째는 지리, 둘째는 생리, 셋째는 인심, 넷째는 산수가 좋아야 한다. 뭘까? 이거는 이중환 이라는 분이 쓴 택리지라는 책이에요. 택리지. 지리예요. 지리서인데 이거는 한국지리 과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게 택리지가 교과서에 나올까? 교과서에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택리지가 어떻게 나오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주거였죠. 주거. 주거 환경이 좋아야 한다라고 해서 이것의 사례로 나온 게 택리지예요.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천재교과서입니다. 천재교과서에 택리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택리지는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 과거지. 사람이 살만한 곳에 갈 때 살기 좋은 땅에 사는 게 중요하다라고만 나와요. 그리고 지리, 생리, 인심, 산수는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 근데 이걸 어디서 따지냐? 일반 선택 과목인 한국 지리에서 따져요. 그럼 뭐야? 점점 첫 시험이니까 점점 일반 선택 과목의 내용들에서도 조금씩 따와서 이거를 낼 수 있겠다. 근데 그나마 좀 합리적인 거 뭐냐면 이것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냐면 일반 선택 과목도 낼 수 있다. 택리지를 교과서에는 그냥 주거 환경에 관해서만 냈는데 그 세부 내용을 따가지고 낸 것을 보고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해보면, 자, 택리지에 지리, 생리, 인심, 산수가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보면, 지리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지리니까. 지리는 지형이에요, 지형. 이거, 지형. 생리는 이게 날생자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익이니까 이거 뭐야? 이게 경제예요, 경제. 인심은 한자 너무 쉽죠? 사람 마음이니까 사람, 주변 사람. 거기 지역에 사람들 성향이 어떠냐? 착하냐? 온순하냐? 사납냐? 뭐 뒤통수를 잘 치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산수는 경치예요, 경치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리를 주셨으니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익이니까 경제죠. 생리는 경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기업. 가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한 비물질적 요소를 간과한다. 이게 설명하는 거니까. 간과하고 있나요? 이거는 사실 요걸 모르면 모르죠. 근데 이걸 보면 돼요. 인심. 한자가 너무 쉽잖아. 사람 마음. 비물질적인 거죠. 그 간과하지 않는 거지. 가끔은 여러분
간과한다는 말을 모르는 학생도 있어요. 간과하다, 간과하다. 이것도 설명해야 싶지만 요즘은 문해력이 많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드리면 간과하다 무슨 말이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과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은 나는 행복한 삶의 실현을 위해서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가 필요하다. 나 볼까요? 역사적으로 비참한 기근을 겪은 국가들의 사회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 의회는 야당이 없었고 야당 뭐야 야당? 비판 세력이지 비판. 정부 비판. 복수 정당제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단일 정당이면 뭐야? 야당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견제 세력이 없는 거죠. 또 언론의 자유도 없다.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할 수 없었다. 아하, 이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제기될 경우 기근 방지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어야지 기근을 겪지 않는다. 아, 그럼 뭐야? 이런 비판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네. 그럼 그런 비판이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민주주의예요?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죠.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디귿. 기억은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건 중 경제적 요소에 해당해. 경제적 요소. 경제. 기억 뭐야? 생리 뭐야? 경제. 이게 맞은 거죠. 여기서 많이 여러분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아 볼까요? 리을은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맞아요? 언론의 자유네. 자유잖아. 그럼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죠. 틀렸네. 답 몇 번? 리은 디귿이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자, 정답률, 선택 비율을 한번 보면은 3번이 48%야. 그리고 4번이 42%. 이게 무슨 말일까? 니은 디귿과 니은 리을을 헷갈린 거네. 그럼 뭐야? 디귿이 맞냐 틀리냐를 본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생리가 경제가 맞냐 아니냐 때문에 이게 정답 오답률이 4위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은 언급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수능에도 내도 어떻게 보면은 뭐라 못합니다. 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할 내용이 이번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 더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뭐. 네. 자, 사실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것과 이거 아니고 맞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 알면은 기억과 니은은 배제하니까 니은 디귿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은 내용일 뿐이고 사실 이걸 몰라도 풀 수는 있었죠. 풀 수 있었지. 그냥 결국은 기억, 니은, 리을은 어떻게 다른 기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이런 물음표를 남기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리을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죠. 이게 틀렸다는 건 몰랐던 거지. 이게 자유 써 있는데 근데 그죠? 그래서 사실 시험에 되면 어떻게 이게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했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관련 내용 한국지리에 있으니까 한국지리 한번 교재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은 택리지가 있을 거예요. 1단원에 중단원 두 번째 거 있어요. 두 번째 거.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11번 이것도 지리 문제예요. 이게 왜 지리야 하겠지만 인구 문제는 지리에도 나옵니다. 지리에 인구지가 좀 큰 파트, 중요한 파트로 있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를 비교하면은 지리 문제예요. 자, 그래프는 세국가 연령층별 인구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 고른 것은 벨기에, 인도, 콩고네. 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삼국 비교예요. 자, 삼국 비교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국가를 세 개를 무조건 주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제시가 되냐? 선진국 하나, 그리고 개발도상국 하나, 마지막으로 저개발국 하나. 이런 식으로 국가를 나누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보면은 모든 국가들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을 쫙 펼쳐놓으면은 1등부터 꼴등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큰 국가 단위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대체적으로 이 국가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그걸 보는 것인데 그렇기 위한 그 칸이 선진국, 개도국, 저개발국인 거고 그래서 이런 걸로 그 국가에 대한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삼국 비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벨기에랑 인도랑 콩고네? 그러면 각각 대륙이 어디야? 벨기에는 유럽이고요. 인도는 아시아,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 자, 그러면은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문제를 볼 때 선진국인 대륙은 어디? 유럽. 개발도상국 대륙은 아시아. 그리고 저개발국 대륙은 아프리카죠. 보통 이런 문제 특징이 뭐냐면 이 국가들이 이 대륙들을 대표해요. 자, 보시면은 유럽이라고 모두 잘 사나? 유럽은 모두 선진국이 아니에요. 아시아는 모두 개도국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은 개도국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근데 왜 이렇게 내? 이 대륙 중에서 그 대륙을 대표할 만한 국가만 내는 거예요. 아프리카, 모두 저개발국이에요? 아니에요. 남아공 보세요. 남아공은 잘 살아요. 남아공은 가면은 진짜 유럽 같아요. 영어 써있고, 좌측 통행하고. 되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이런 거 남아공 안 써? 남아공은 저개발국이라 보기 힘드니까. 우리가 교과서 배울 때 저개발국의 저개발국의 지역은 어디야? 아프리카야 라고 배워요. 개도국은 주로 어디야? 아시아라고 배워요. 선진국은 어디야?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배워요. 여기는 또 라틴 아메리카라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모든 국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수준의 이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만 나와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는 남아공이 나오지 않고 어디야? 콩고가 나온 거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일본 안 나와. 절대 안 나와요, 여기. 나온다. 만약에 나온다면은 선진국이 안 나오고 여기에 나와요. 여기에.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것들은. 근데 우리나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개도국에 맞는 국가니까 인도가 나온 거야, 인도. 또는 이제 타이, 베트남, 또는 이제 중동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거가 나오는 거야. 선진국은 벨기에 나왔죠.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데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삼국 비교는 항상 웬만하면 이틀로 나와요. 이틀로 나오니까 이틀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럽은 벨기에, 여기 벨기에, 유럽 벨기에, 여기 벨기에죠. 개도국은 인도죠. 왜? 아시아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개도국,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개도국 대륙이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인도잖아. 인도 개도국이야. 저개발국은 콩고죠. 이거 보면 여러분 왜 오더를 놓냐? 콩고랑 인도 중에 어디가 개도국이고 어디가 저개발국이지? 인도가 되게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 많이 하시나 봐요. 물론 뭐 엄청 막 그런 건 아니지만 발전이 생각 많이 됐습니다. 인도에 있는 수재들이 미국으로 엄청 가요. 미국으로 엄청 가가지고 그 IIT 인도 공대가 MIT를 이기는 상황이 생기고 거기 수재가 다 MIT를 다 먹어버리는 게 생기고 유튜브 가면 공대 형님들이 이제 인도에 계신 분들이 인도식 영어로 공학 설명해주는 영상 엄청 많아요. 그만큼 수재가 엄청 많고 국가가 IT나 이런 산업에 대한 개발을 엄청 공을 쓰고 있다고. 그 인도는 저개발국이야? 개도국이야? 우리 교과서 구분상으로는 개도국이야. 그러니까 콩고랑 인도 헷갈려서 틀린 게 되게 많거든요. 대륙별로 생각하시고 이 삼국 비교는 이 세 개의 틀 안에서 비교를 하셔야지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려요. 그래프를 보시면 그러면은 자 가나 다 중에 어디가 제일 선진국이야? 선진국 특징 노년층 비율이 높아요. 그러면 노년층이 여기니까 뭐야 이거 뭐죠? 유천 뭐죠? 나가 제일 높네. 그럼 나 뭐야? 나가 벨기에죠. 나가 벨기에죠. 다음 자 콩고민주공화국과 인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를 대표하잖아요. 그럼 뭐야? 저개발국이라고. 인도는 아시아 대표잖아요. 그럼 어디야? 개발도상국이라고. 이게 교육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선입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문항이긴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일단은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야 되잖아. 그게 먼저잖아. 이 제도를 내가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죠? 일단은 고등학교 과정까지만 순응을 해놓는 게 그래도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럼 보시면은 자 가랑 다 중에 어떤 게 개도국이야? 개도국과 저개발국 차이 뭐야? 저개발국은 유소년층이 많고 비교적 많고 노년층이 적어요. 개도국은
저개발구에 비하면은 유소년층이 적고 비율적으로 노년층이 많아요. 그러면 뭐 가는 유소년층이 제일 많고 노년층이 제일 적네. 이게 콩고 민주 콩코네. 콩고 민주 공화국이죠. 다가 인도가 돼 있고. 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볼까요? 기억, 나에서 신자 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힌두교다. 벨기에는 크리스트교죠. 힌두교는 인도니까 이거는 다가 되겠다. 다가. 기억은 틀렸죠. 니은, 다는 세 국가 중에서 인구 부양비가 가장 낮다. 자, 인구 부양비 어떻게 해? 인구 부양비. 자, 이거 좀 지워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공식을 꼭 아셔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인구 부양비. 참고 인구 부양비 여러분 이거는 요즘 인구 부양비라는 말 잘 안 쓰긴 해요. 뭐라고 하면 부양 인구비라고 하고요. 우리 국가 홈페이지를 가보면 부양 인구비가 됐습니다. 또는 총부양비. 왜? 이 비자가 비용 같잖아. 비용 아니에요. 비율이에요. 비율. 인구 부양비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를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비율이 얼마나 높냐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부양을 해야 하는 인구가 있고 부양을 받는 인구가 있죠. 하는 인구는 청장년층, 받는 인구는 유소년층 그리고 노년층. 자, 인구 부양 그럼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구할까? 청장년층이 노년층과 유소년층을 부양해야 되잖아. 그럼 그 비율을 구하는 거죠. 그 부양비가 높다는 것은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다는 거네. 그럼 어떻게 돼? 청장년층 인구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 분의 유소년층 인구 더하기 노년층 인구. 여기서 비율이니까 100을 곱해요. 자, 그러면은 청장년층 인구와 유소년층 인구, 노년층 인구를 구하는데 사실 봐봐. 유청노. 유소년층 플러스 청장년층 플러스 노년층 하면은 이게 몇 %예요? 100%예요. 즉, 청장년층이 높아진다고 하는 것은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낮아진다는 거야. 이해돼요? 청장년층이 높아진다는 것은 유소년층 플러스 노년층이 낮아진다는 거죠. 왜? 청장년층은 그러니까 인구 구성은 이 세 개를 합쳐서 100이니까 이게 높아지면 이게 낮아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은 인구 부양비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청장년층이 낮고 유소년 노년이 높아야죠. 그럼 반대로 인구 부양비가 높다는 거는 부양해야 될 인구가 많다는 것이고, 그 말은 뭐야? 유소년 플러스 노년이 많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청장년층이 낮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구 부양비가 낮다는 것은 반대로 청장년층이 높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뭐만 보면 돼? 이 말 하려고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인구 부양비 그럼 뭐만 보면 돼? 청장년층만 보면 돼. 여기서는.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높아? 이게 제일 높아요. 여기가 인구 부양비가 제일 낮아요. 어디가? 인도가. 높으니까. 그럼 맞아? 맞네. 니은 맞죠. 디귿.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나는 벨기에는 인도보다 노령화 지수 낮아요? 높죠. 제일 많잖아. 노령화 지수 심지어 여기 써있네. 유소년층 분의 노년층.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거. 벨기에는 1보다 작고, 100%가 안 나오고, 인도는 100%, 죄송합니다. 벨기에는 이게 자니까 100을 넘고, 인도는 100을 안 넘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는 가보다네. 잘못했네요.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 무조건 높죠. 틀렸네. 너무 이거 압도적인데? 리을. 다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다는. 인도는 콩고민주공화국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다. 이건 또 어떻게 총인구를 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긴 했네요. 총인구를 알아야지.
푸는 거죠. 보시면 인도 인구는 근데 이런 거는 보통 정확하게 인구를 알 필요 없습니다. 대략값으로 충분히 구해지는 그 구분이 되는 걸로만 이렇게 돼요. 인구. 자, 총인구. 자, 인도는 약 14억이죠. 콩고는 약 1억. 자, 이 중에서 자, 유소년층 인구는 몇 퍼센트? 콩고는 약 한 50 좀 안 되네. 40에서 50 사이니까 한 45라고 그냥 볼게요. 45. 인도는 얼마? 인도는 유소년층 인구 20에서 30 사이니까 뭐 한 25 볼게요. 25. 자, 그러면 1억 곱하기 45%니까 100분의 45죠. 그거 얼마야? 4,500. 맞네. 14억에다가 100분의 25 곱하면은 뭐야? 4분의 1이네. 14억 4분의 1 얼마예요? 3.2억을 4등분 하니까 5억.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 인도는 유소년층 인구만으로도 콩고의 총인구를 씹어먹죠. 아, 그럼 뭐야? 인도가 더 많구나. 다가 더 많구나. 맞네. 답은 리을 4번이 되겠네. 어려운데요? 4번. 47번, 7%고요. 매력적인 오답은 1번을 선택했는데 33%였어. 뭐야? 니은은 맞아. 니은은 맞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맞다고 해서 틀린 거지. 근데 나가 힌두교다? 이건 사실 왜 맞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도 가가 힌두교라 해야지 틀렸을 텐데. 아무튼 그리고 이 인구 이거 구하는 거 총인구에서 구하는 거 이거 지에서 많이 나왔던 방식이거든요. 이거 아셔야 돼.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웃긴 거 뭐야?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인도와 콩고 모두 1억 이상 클럽이에요. 억대를 넘는 인구를 보유한 국가의 인구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도랑 콩고의 인구를 모르면 이거는 리을을 풀 수 없기 때문에. 아, 여기 리을에서 암시하는 건 뭐다? 억대. 1억이 넘는 국가들의 인구 보유국의 인구는 알아야 돼. 제 기억으로는 비상이었나 천재였나? 이 단원의 첫 페이지를 필 때 첫 페이지에 파이 그래프로 나와가지고 인구의 순위가 쫙 나와요. 억대 인구에. 근데 그거 조금 잘못됐어. 그러니까 잘못된 게 좀 옛날 거야. 그건 1위가 중국이야. 근데 지금 인도로 바뀌었어요. 그 그래프가 있다는 건 근데 그 그래프가 있다는 건 뭐야? 세계 인구 중에서 억대가 넘는 국가들의 인구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런 식이니까 중국과 인도의 인구를 비교하지 않겠지만 억이 넘는 인구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자료로 인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아셔야 돼요. 생각보다 할 게 많고 좀 교과서에 있는 것을 좀 자세히 들어가거나 추가되는 내용이 조금 더 많다. 이런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12번 이제 윤리 정의 문제인데요. 갑의사상가 문제. 사실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또 많이 틀렸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내신에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적절한 것은 갑 정의 원칙. 아, 정의에 대한 사상가구나.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은 그 분배에서 모든 사람이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아, 소유가 중요하다. 누구야? 노직이죠. 정의의 원칙, 공정한 최초의 가상 상황. 내가 어떤 직업, 어떤 배경, 누군지, 어떤 인종, 어떤 대륙에 태어났는지 모르는 상태. 그거 뭐야? 이게 뭐야? 무지의. 베일. 뭐야? 누구야? 롤스죠. 합리적 개인들에 의해 합의된 것이고 탁월한 운이 분배에 영향을 할 수 있다. 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 절차를. 자, 그러면은 A, B, C를 볼 때 A는 갑은 얘, 을은 아니오고요. B는 갑의 얘, C는 을의 얘네요. 자, 보시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볼게요. 기억 A, 갑은 얘고 을은 아니어야 되네. 자,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 최소 수혜자를 배려하는 재분배 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맞아요? 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거 잘못된 거야. 정의롭지 않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가? 갑은 노직이고요. 을은 롤스네. 그럼 롤스는 위배된다고 할까? 위배된다고 하죠. 왜? 소유가 중요하니까. 내 소유인데, 내 것인데 왜 내 것을 최소 수요자에게 주냐는 말이야. 세금으로. 내가 내 것을 세금을 준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세금만큼 무상으로 일한 것과 마찬가지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최소국가를 주장한 게 누구야? 노직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노직을 맞고. 을은 롤스는 맞아요? 맞죠. 위배되지 않는다고 봐야지. 왜? 분배해야지. 내가 무지의 베일에서 태어난다고 가정하면은 내가 아프리카에 태어날 수 있는 거고 미국에 태어날 수 있는 건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최소 소유자를 위해서 이런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본 게 롤스잖아. 기억 어떻게 기억은? 맞죠. 니은 B.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만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되는가? B는 뭐예요? 그러면은 노직 갑. 이걸 노직이라고 하고 이걸 롤스 했어야 되는데. 자, 노직이 맞다고 해야 되는 거죠. 노직이 맞다고.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의 만. 이 만을 되게 중요하게 보시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윤리 과목에서 그렇고 이 만 한정적인 용어죠. 한정적인 용어.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게 아니면은 안 돼. 뭐가? 정당한 소유권 부여가 안 된다는 거야. 맞아요? 아니죠. 왜? 양도도 가능하잖아, 양도. 내가 이 물건을 누가 나 줬어. 내 거잖아. 또는 내가 돈을 주고 구매해서 내 거잖아. 그러니까 노직이 결국 이거 내 노동으로 만든 것만 정당한 소유다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겁니다. 다음 디귿.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더라도 분배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가? 이건 C네요. 뭐야? 롤스죠, 롤스. 롤스가 하는 주장에 맞아야 돼. 롤스의 주장에 동의해야 돼요. 롤스가 주장에 동의해야 돼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한다고 롤스는 한다고 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가정한다고? 아니, 그냥 가정이야. 불평등이 존재한다고 했죠. 왜? 내가 태어난 인종, 가정, 환경, 배경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상황에 있으면은 내가 그렇게 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공정한 생각이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불평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내 처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뭘 하자? 무지의 베일로 확인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돼?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상황에서 분배 정의를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지는 게 무지의 베일로 따지는 거야. 그럼 맞아 아니야? 맞죠.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분배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이니까 롤스는 맞는 것입니다. 다음 리을. 이것도 뭐야? 롤스가 맞다고 해야 되네요. C니까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 선천적 재능을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가? 맞아요? 아니죠. 왜? 선천적 재능을 활용해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봤어? 없다고 봤어? 있다고 봤어요. 근데 단 선천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획득한 재화를 획득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지만 어떻게 최소 수혜자에게 분배는 충분히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한 게 롤스죠. 그러니까 이걸 막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이렇게 했음에도 최소 수혜자에게 분배가 돼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한 게 롤스죠. 결국은 둘 다 자유를 주창한 사상가들이니까요. 다 몇 번?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 1번. 이것도 오답률이 좀 높은데 1번이 34%고요. 4번이 30%야. 이거 14, 11, 11. 결국 뭐야? 어디서 갈린 거야, 어디서? 여기서 갈린 거야, 여기서. 왜? 여기서 많이 가졌어. 자기 노동으로 얻은 결과물에 정당한 소유권이 부여된다. 맞아요? 맞아요. 한정되지 않았잖아. 근데 많이 붙으면은 자기 노동이 아니면은 다 안 되는 거야. 다 안 돼. 안 돼. 그럼 뭐야? 양도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틀린 거죠. 이런 한정적인 내용을 추가시키는 그런 조사들을 꼭 잘 판단하셔서 꼼꼼하게 여러분 읽으세요. 꼼꼼하게 글을 꼼꼼하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오전 1위 문항이죠. 지리 문항, 기후 문제인데 보시면 자 그래프는 세계적 기후 특성 나타낸 것이다. ABC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ABC가 나와 있고 ABC는 여기네. 보시면 여기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 수도고요.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는
에스파냐에 바르셀로나죠. 기후를 보면은 이미 기후 여기는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 여기는 북반구 사막 기후죠. 사막 기후. 여기는 북반구 열대 고산 기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여기 가운데 값이 중앙 값이 이제 7월 평균 기온 연교차가 중앙 값이니까 A, B, C랑 볼까요? A, B, C. A. 연강 수량이 1000mm 정도 좀 넘고 7월 평균 기온은 16도 정도 되네. 16도. 연교차는 약 한 5도 정도 되네. 5도 정도. 자, 그러면은 A의 1월 평균 기온이랑 1월 평균 기온이랑 7월 평균 기온 구해보면 A는 1월은 몇 도예요? 7월은 16도니까 1월은 연교차가 뭐야? 7월 빼기 1월이잖아. 최 나눌 빼기 최 하늘이니까. 그럼 16에서 5를 빼면은 1월은 11도죠.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열대 고산 기후죠. 열대 고산 기후. 여기가 A. 다음 B 볼까? B는 7월 평균 몇 도? 이 정도. 한 24도 되네. 24도. 24도. 죄송합니다. B죠. B. 24도. 보세요. 24도. 그리고 우리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온대 기후에서 서한 온대 서한 기후에서는 지질성 기후가 있고 그 북쪽에 서한양성 기후 있잖아. 여기 B자가 뭘 말하는 거냐면 B가 최 나널 가장 더운 달 평균 기온이 최 나널 평균 기온이 영상 22도씨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니까 서한양성 기후는 최나널 평균 기온 22도 미만이 돼야 돼. 반대로 여기는 22도씨 이상이 되어야 돼. 무조건. 교육과정 상에서는 이거만 나와요. 지질성 기후는 무조건 최나널 평균 22도 이상이고 서한양성 기후는 무조건 최나널 평균 기온 22도 미만이야. 그럼 비볼까? 24도잖아. 그럼 이상이잖아. 그럼 이거는 지질성 기후. 여기 지질성 기후. 이렇게 지질성 기후. B. 여기 몇일까? 여기 쭉 빼면은 이렇게 하면 한 16도 돼. 16도고 여기 24도니까 하면은 8도. 또 온대 기온 최하늘 기온 평균 기온이 영하 3도 이상이니까 맞죠? 그리고 강수량도 한 500 정도 와요. 근데 실제로 지질성 기후에서 연평균 500 정도가 와요. 500 조금 넘어. 그런데 되게 많아. 그리고 어떤 데는 500이 안 되는 데도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은 다양한 통계를 쓰면은 500이 안 되더라도 지질성 기후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교육과정 안 나오니까 고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사막이 되는 기준이 건조기후가 되는 기준이 500mm다. 사막은 250.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대신에 여기도 이 사막 근처에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진 않는다고. 어디가? 지중해성 기후가. 다음 여기는 C는 뭐예요? 여름에 너무 더운데 7월에 38도 되겠네. 38도 약 여기는 한 3도 되겠는데요? 그러면 연교차 몇이야? 38에 23이니까 38 23 빼면은 15도 되네. 그리고 강수량이 500mm도 안 와요. 이거보다 작잖아. 그럼 뭐야? 비가 조금은 리아드 사막이죠.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기후가 다 달라요. 비슷한 기후거나 북반구 남반구를 겹쳐서 내야지 헷갈리는데 이건 다 북반구야. 심지어. 그리고 다 달라. 그러니까 쉬운 기후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냥 학생들이 공부한 지 너무 오래됐구나.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선지어 볼게요. 1번. B는 1월 강수량이 7월 강수량보다 많다. B 어디예요? B. 바르셀로나. 1월 강수량 1월 어디? 1월이 B는 우기죠? 북반구니까 7월이 건기네요. 맞아요? 맞죠. 답은 1번이죠. 1번. 다음 2번. C는 사바나 초원 넓게 분포가 나와요? 없죠. 초원은 무슨 모래바만 있지. 그리고 이 세 지역 모두 사바나는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3번. A는 유럽, B는 아프리카다. A는 아프리카, B는 유럽이네. 두 개가 바뀌었네. 4번. A는 B보다 적도와의 최단거리가 멀다. 적도가 어디 있어요? 적도는 여기가 적도인데? 이거 잘 찍었는데 이게 적도 이게 거의. A는 이만큼,
B는 이만큼, A는 B보다 적도의 최단거리가 가깝죠. 틀렸죠. 이것도 바뀌었네. 5번 C는 A보다 해발고도 높다. A는 2354m고요. C는 635m네. 이것도 바뀌었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고루 틀렸어요. 고루. 매력적인 선지가 없어. 그냥 문제 자체가 매력적이야. 매력적인 선지가 그냥 매력적인 문제야. 그냥. 왜? 정답 선택이 29%거든요. 나머지 부분 되게 황금 밸런스야. 18. 10 요거 아닙니다. 12. 그리고 20, 22. 모두 두 자수죠. 장난 아니야. 너무 평가 입장에서는 너무 완벽한 문제예요. 정답률 낮지. 매력적인 선지 없이 다 빡센 선지지. 자료 좋지. 결국은 뭐다? 이런 거는 낚시가 이렇게 정답률뿐만 아니라 다 정답률 그 선택률이 비슷하게 나온 건 무슨 말이냐면 낚시를 하는 선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낚시가 없었다고. 낚시가. 그럼 뭐야? 그냥 몰랐다고. 그냥 낚시에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몰라서 틀린 거예요. 몰라서.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호 문제는 그래서 복습을 꾸준히 해주시고 너무 이게 오답이 높은 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한 지 너무 오래된 것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반대로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차고 넘치고 훨씬 더 어려워질 여지는 너무 남아있다. 너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마지막 25번 문제. 이거 이제 기후래. 비교의 문제.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보면은 사실 이게 여러분이 아마 작년 한 해 동안, 아니, 2학기 때 내신으로 너무 많이 고생했을 거예요. 가장 어려웠고, 가장 문제 많이 풀어봤을 거고, 가장 고생 많이 한 문제가 바로 비교의 문제일 거야, 무조건. 2학기 때, 통합사 2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단련이 됐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기후에 비해서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것이고, 또 플러스 이 자체가 별로 어렵지 않아. 그죠? 별로 어렵지 않게 나왔어. 자, 볼게요. 분석을 옳은 것은 표는 x제와 y제 많이 생산한다. 각국 일국이고, 여기 보면 대부분 뭐야? 대부분 다 그냥 변수를 없애서 이것만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가이드를 준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건 뭐야? 이거. 120명의 노동자수. 그러면 문제는 이제 풀립니다. 그리고 이거 다 그냥 여기 있는 거로만 풀어라 이렇게 그냥 한정해 준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제 걸리니까. 자, 보시면 그럼 각국은 x제를 한 개 생산할 때 2명이 필요하고요. y제 한 개 생산할 때 4명이 필요하네. 그럼 x제를 한 개 생산할 때 y제는 몇 채의 기회비용이 있어요? 2개? 한 개일 때 해서 한 개일 때 2개니까 x 한 개면 2개야? 그럼 틀린 거죠. 왜? 이게 뭐니까? 이게 생산비가 아니라 노동력이잖아. 개수가 아니라 개수가 아니라 노동력이잖아. 그럼 뭐야? x제를 2명이 한 개 만들어. 그러면은 4명이 몇 개야? 2개야. y제는 4명이면 한 개 만들어. x제를 4명 2개인데 y 2개. 2명 한 개니까 y제는 이거 2명이니까 이거 반이죠.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 0.5개네. 분수로 바꾸면은 2분의 1개죠. 그거 뭐야 이거? y제 2분의 1개죠. 그치? 자, 그리고 을국은 x제가 4명이고 y제가 니은명이에요. 그래서 y제가 3분의 2개예요. 3분의 2개. 그럼 뭐야?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까? y제 한 개 생산의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죠? 기회비용. 이거 뭐야? 여기에 역수를 취하면 되죠? 왜? 기회비용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뭐야? x제 2개. 여기는 x제 2분의 3개. 그리고 3분의 2개이기 때문에 x제는 4명일 때 y제는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6명이 되죠. 6명. 그래야지. x제 한 개 생산할 때 y제가 3분의 2개가 되는 거지. 그럼 x제 한 개일 때 y제 3분의 2개니까 여기다가 4를 곱하고 무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볼게요 이제. 기억은 yj 2개, 니은이 6명이다. 맞아요. 기억은 yj 2분의 1개네. 아 2분의 1개네. 낚시죠 낚시. 틀렸죠. 이게 틀렸기 때문에 니은이 6명이 맞았고. 2번 yj 최대 생산 가능량은 각국이 을국보다 많다. yj 최대 생산 가능량이면은 투입할 수 있는 노동자를 다 투입했을 때 몇 개가 나오냐를 보면 되죠. 그러면 각국은 yj 4명이니까 4명이 한 개만 4명 4명이 한 개가 안 되잖아. 여기서 몇 개를 생산하면은 120명의 노동자가 나오니까 약분하면은 x는 몇이야? 30이죠. 갑은 30개. 그렇죠? 을은 아이고 들어갔어. 자, 됐다. 아하. 오호. 신기하네요. 죄송합니다. 을은. 자, 을은. yj가 몇 개? 6명이 한 개 만들어요. 그 x는 120이네. x 몇이야, x는? 20이죠. 약분하니까. 그러면은, 갑은 30개, 을은 20개. 갑이 더 많네. 갑이 더 많아야죠. 3번. 노동자 한 명당 xj 생산량은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을국이 갑국보다 많다. 노동자 한 명당 xj 생산기. 자, 갑국은 노동자 이거 지워볼까요? 자, 노동자 한 명당 xj 생산기 갑국은 노동자 2명에 xj 한 개니까 한 명이면 xj 2분의 1개죠. 그죠? 을은 xj 4명에 xj 한 개니까 한 명대 xj 4분의 1개죠. 그럼 누가 더 많아? 각국이 많아. 2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크니까 각국이 을국보다 많은 거죠.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것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똑같은 건데 뭐 어차피. 4번 yj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을국보다 작다. yj 한 개의 생산의 기회비용은 각국이 을국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이거는 2분의 3이고 요거는 2분의 4잖아요. 각국이 을보다 크네. 5번 각국은 xj 생산에 을국은 yj 생산에 비교 우위를 갖는다. 자,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동일한 말 무슨 말이야? 기회비용이 작다라는 말이죠. 비교 우위를 갖는다는 것보다 기회비용이 작다. 그럼 기회비용이 작은 걸 그러면 되네. 각국은 xj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뭐가 더 커요? 이게 더 크죠. 그럼 누가 기회비용이 있는 거야? 누가 비교가 있는 거야? 이게 작은 거니까. 각국이. xj는 각국이 비교가 있네. 이거 맞네. 을국은 y 맞아요? xj는 2개, yj는 2분의 3개. 누가 더 기회비용이 커? xj가 크니까 기회비용 작은 건, 갑이 크니까 기회비용 작은 건 을이야. 그럼 을이 작으니까 비교율 같네. 답은 5번.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률, 정답 선택 비율을 보면요. 이게 49%. 그리고 보면 이게 13, 9, 13, 16이야.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제일 좋아요. 이것도 뭐야? 그러면 왜 반 넘게 틀린 거야? 낚시가 있었어? 아니야. 그냥 문제가 어려웠어. 이걸 아직 제대로 푸는 학생들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 뭐다 이거? 그냥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답이에요. 결국은 기회비용 문제랑 정의 문제, 그리고 정의는 낚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기후 문제를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딱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킬러 문항이랑 그렇지 않은 문항, 어려운 문항과 어렵지 않은 문항이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좀 힘을 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힘을 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그리고 범위는 사실 통합사에는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내년에 좀 보시면 돼요. 이번 해에는 그냥 통합세 시험에 나오면은 복습을 하는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시험을 모의고사 봤으면은 그거를 그냥 복습을 빡세게 해주시고 그리고 일반 선택 과목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3학년 때, 고3 때 통사 통과, 특히 통사를 공부할 때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고3 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고2 때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통합사회를 시험 봤을 때 오답을 정리한 다음에 그 오답 노트를 모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고3 때 다시 보시면서 학습하시면은 시간도 단축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메인 공부보다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이다. 그리고 통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공부를 해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수험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